초등학생 문제집 딱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책을 추천할 겁니다. 이 책을 마스터할 수 있는 습관을 초등학생 때 만들어 주신다면 중고등 수학 점수는 걱정 없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강조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바로 이 책,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2,000명을 넘게 지도하며 1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서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 공부법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연필과 노트 챙기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면서 꼭 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 바로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과서가 중요할까요? 교과서 공부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학습에 완벽합니다. 수능이나 내신 시험의 기준이 되는 교육 과정을 가장 잘 반영한 교재는 바로 무엇일까요?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센, 디딤돌 이런 시중 문제집들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표 수학을 하시다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이가 문제를 막 풀다가 엄마, 근데 나눗셈은 분수의 나눗셈이 여기 있거든? 왜 곱하기 역수로 고쳐야 돼? 라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배울 때는 이거 당연하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이걸 당연하다고 또 알려줄 경우에 아이가 잘못된 학습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하시거나 고민하셨던 그런 경험들이요. 교과서를 학습할 경우에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개념을 설명하면 좋을지 교육 과정에 기반한 내용들이 차근차근 나와 있으니까요. 이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알려주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과서는 개념 설명, 서술형 문제, 계산력 문제, 그리고 활동 문제까지 모두가 한 곳에 딱 합쳐진 어떻게 보면 수학의 종합 선물 세트, 올인원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교구와 활동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교구 우리 따로 사려고 하면 정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교과서에서는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확인할 수 없는 퀄리티 높은 활동지와 수학 교구들이 교재 뒤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맨 뒤에 이런 교구들을 자르고 오려서 하다 보면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꾸러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수 감각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실생활과 활용된 수학 교구들을 교육 과정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마치 좀 딴 나라 언어같이 막막했던 수학이 실생활과 연계되어 친근하게 다가오는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가성비 좋습니다. 교과서는 다른 문제집의 반값입니다. 출판사별로 좀 가격대의 차이가 있지만요. 7,000원에서 8,000원대의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시중 교재는 종류도 많고 교과, 연산, 사고력, 서술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되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과서는 아이의 학년과 학기에 맞는 교재를 딱 고르시면 되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꾸로 학습법입니다.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하루에 30분 정도 그리고 1장에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아이 성향을 고려해서 시간을 늘리셔도 분량을 줄이셔도 좋으니까 아이의 성향에 맞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쌤처럼 유형별로 구성된 교재가 아니라 개념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자신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본 뒤에 꼭 거꾸로 엄마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눗셈 단원을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면 나눗셈, 목,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라는 개념에 대해서 엄마에게 3분에서 5분 정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엄마는 교과서를 꼭 확인하시면서 아이의 설명을 들어주시고 여기서 꿀팁, 질문 3종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어디에 쓰이는 거야?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 3종 세트는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여주시는 비밀의 질문이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풀어야 돼?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야?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없어? 3가지 질문을 돌려가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만의 언어로 자기가 이해한 개념을 표현하며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도 떠오르게 되네요. 만약에 아이가 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설명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요, 설명으로 부담을 주시기보다는 그냥 네가 오늘 배운 내용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개념 노트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한 개념을 간단히 적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중고등 때 올라가서도 엄마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익힐 순 없으니까 개념 노트에 적는 습관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개념 노트는 흑진주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첨부해 둘 테니까요.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자, 2번째, 활동 페이지 활용하기입니다. 교과서는 단원 마지막에 실생활과 연계된 활동 페이지가 꼭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넘어가지 말고 아이와 함께 꼭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이런 활동 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실생활에 연결된 내용을 떠올려 보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자, 친구와 함께 토론해 보자, 이런 내용들인데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수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재밌어 보이고 이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초등학생 때는 있었는데요. 학교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던 그런 아쉬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원 수업을 할 때 교과서에 나온 활동 페이지를 활용해서 수업에 좀 적용하려고 해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수학이 이럴 때도 쓰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과서에 곱셈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영화관 좌석을 알아볼까? 라는 활동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영화관 좌석을 알아볼 때 곱셈의 식을 활용하는 그런 실생활 연계 단원 페이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이 좌석을 셀 때도 곱셈이란 것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3번째, 집에서 풀 교과서 따로 준비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물함에 두고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풀어져 있거나 낙서가 그려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개념 공부용 교과서를 따로 구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교과서는 인터넷 교과서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학기가 시작되기 2-3주 전부터 구매가 가능해서 방학 때는 좀 구매가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요.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에 좀 싸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꼭 저렴하게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이 없고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일 출판사 교재를 활용해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좀 기본적으로 수학 습관이 잡혀있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출판사 교재를 집에서 준비해서 풀게 되면 같은 개념이라도 좀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사고를 확장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 수학을 아이들에게 풀이를 해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쌤, 그 생각을 어떻게 떠올려요? 라는 것입니다. 센이나 RPM 같은 시중 문제집의 경우에는 유형별로 딱딱딱딱 나눠진 풀이로 정해진 방법을 적용해서 풀다 보니까 개념을 통해서 내가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풀었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념이나 문제를 학습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반복해서 익히자 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아이에게 질문하라고 추천드렸던 3가지 비법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게 어디에 쓰이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수학의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창의력, 사고력을 기르는데 탄탄한 기초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초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뭐라고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과서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개념을 공부할 때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개념을 탄탄하게 학습한 뒤에 시중 문제집 또는 연산 문제집을 이용해서
스킬이나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 교과서를 학습하는 습관은 초등 때 잘 만들어두면 중고등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흑진주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교과서 공부법을 꼭 적용해 보시고 이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흑진주 선생님의 수학 개념 노트 무료 다운로드 파일도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흑 속의 많은 정보들 중 수학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진주 같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는 흑진주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